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얘네가 골랐습니다. 그래도 꾹 눌러서 어머야! 이거라도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장하다 22사단 최근에 뉴스 보셨을 겁니다. 군 검문소에서 공포탄 불응했다 아니다 과잉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근무를 쓰면서 공포탄을 쏠 일이 있는가? 웬만하면 없죠.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절대 검문소에 있는 인원들 특히나 재진검문소라는 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재진검문소 저는 많이 가봤고요. 22사단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기를 수시로 드나듭니다. 국방부 군무원증 보여주면 바로 들여보내줘요. 근데 이제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재진검문소 가기 전에 저기 이제 민간인 출입 신청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신분증 내고 본인 이름 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재진검문소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이제 저기 통일전망대가 있는데 통일전망대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상시 출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안에서 뭐 생활 여건이 있는 분들이나 거기서 막 그 농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출입증 같은 게 있는 거고 일반 민간인들 저기 넘어가려면은 넘어가기 전에 출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고 그런데 일단은 저기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고 민간인들 거 출입증 같은 거 확인하고 그 이제 체크한 다음에 이제 들여 보내주잖아요. 저기는 민간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절대 공포탄이나 그런 거를 함부로 쏘는 것도 교육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절대 그럴 일도 없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포탄을 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그런 곳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잉 대응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욕을 먼저 한 게 팩트인 거죠. 욕한다고 총 쏘면 안 돼. 욕을 하셔서 제가 총을 쏜 겁니다. 자 욕을 했죠. 욕을 한 거는 팩트예요. 자 욕을 하고 욕을 했다는 건 뭡니까? 아 씨발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러고 안 했겠죠? 아 이 씨발 좀 들여보내줘. 아 이 새끼들 진짜 씨발 이러고 욕을 막 하니까 했겠지. 절대 그냥 아 씨발 들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총을 쏘나요? 그렇게 했다고 욕을 했다고 총을 쏘진 않았을 겁니다. 아 야 씨발 안 된대. 돌아간다면은 뭐 누가 총을 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욕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오토바이를 탄 이 남성들은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초병은 규정상 오토바이로는 지나갈 수도 자 규정상 오토바이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없고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미리 자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도 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규정상에도 있는 거고. 신청도 해야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잘 안내했죠. 실제로 자 오토바이 진입금지라고 대놓고 써 있습니다. 검문소에 빨간 글씨로 오토바이 진입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붙은 모습도 보입니다. 남성들은 경북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차로 갈아타고 다시는 오기 어렵다라고 항의했다는 게 결국은 야 그냥 오토바이 들여보내주면 안 돼요? 그냥 오토바이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건 똑같은 거죠. 아 그냥 포기하고 아 못 들어가는구나 유턴해서 가야겠다가 아니라 아 그냥 차로 갈아타기 어려워요 그냥 오토바이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박박 우긴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 아니 애초에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사장님. 그리고 출입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야 안 되는데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오토바이 타고 가요. 군인들이 막고 있어요. 아 오토바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야 오토바이는 안 된대. 아 그래? 아이씨 그리고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근데 애초에 차로 갈아타기 다시 오기 어렵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때를 썼다는 거죠. 아 오토바이 들여보내줘. 야, 차로 갈아타기 다시 어려워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게 오토바이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돌아간다거나 그럼 오토바이 없이는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차로 갈아타고 다시 오기는 어렵다는 거는 오토바이로 넣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약간 억지가 있었거나 이 아저씨들이 한참 아들 같은 애들한테 막 함부로 대화했거나 아 야 좀 들여보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욕을 하는 것도 참 웃긴 거죠. 욕을 먼저 하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병사들이 민간인 상대하는 친구들이고요. 절대 그냥 쏘지 않아요. 우리가 군생활 뭐 하루 이틀 합니까? 그냥 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탄 절대 쏘지 않아요.
않아요 함부로. 다시 오기는 어렵다며 항의했지만 표병들은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당연한 거죠. 분명히 했습니다.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남성들이 욕설을 자, 욕설을 섞어서 왜 항의하냐고. 신랑이 할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 오토바이는 못 들어옵니다. 신원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두 개는 기본인 거야.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를 타는데 여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 여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여권 집에 있어요. 갖고 오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일단 탑시다. 아, 예? 아니, 여권이 있어야 돼요. 아, 일단 탑시다. 내가 돈 줄게. 탑시다. 이러면 여러분 태워줄 수 있는 비행기 있습니까? 아, 태워줄 수 있는 비행기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막죠. 신랑이 하다가 만약 이 사람들이 막 신랑이 하다가 깡패짓 한다 그러면은 공항 경찰에서 제압하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야. 제압하는 거야 이거는. 아, 그렇잖아.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공포탄 발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공포탄 발사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가 먼저 돼야 되는 거지. 어? 이렇게 따질 일이냐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아 공포탄까지 쐈네 죄송합니다라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얼마나 우리 군인들을 만만하게 봤으면. 그냥 이 하나의 군인들을 뭐 병사 애새끼로 보고 야 저 새끼들 군인 새끼들, 우리 국민들 의식이, 이 어른들 아저씨들의 의식이 군인들이 고생하고 아 이렇게 저 친구들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아니 이 친구들이 권한이 있어요? 병사들이 뭐 일부러 안 들여보내줬습니까? 왜요? 저기 근무 쓰는 친구들 일부러 안 들여보내줬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지휘관의 지시를 받고 내가 하라는 일을 했을 뿐이고, 저 친구들은 정확히 자기 임무를 한 것 뿐입니다. 저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저 어른들의 자식 같은 애들 혹은 조카 같은 애들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오히려 아 그렇습니까 하고 협조를 해주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가 캡틴 김상호가 학군단 그거 뭐 행사 같은 거 방문할 때 알고 있지만 저 들어갈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야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걷다가 왜 못 들어가야 돼? 깽판을 부려야겠어? 군인들이 다 알고 온 건데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하고 오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매너고, 아니면 아닌 거지. 딱 규정이 있고 이 군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병사들은 그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이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건데, 얼마나 이 병사들을 만만하게 봤으면 얼마나 이 군인들을 이런 어른들이 뒤로 돌아서 어디 가서 군발이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네요. 아 자, 오토바이는 못 들어간다고요? 아유 오토바이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라고 전달하고 이동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억지로 뚫고 들어가는 신랑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신랑이 한 거 자체가 이 어른들이 우리 국가 공무집행에 방해를 한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공무집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방해한 사람들이야. 내가 세금 낸 군인들에게 감히 우리 군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냐 이거야. 경찰들이 임무 수행하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공무집행 방해 한번 해보세요. 파출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진상 한번 부려봐. 나도 좀 해달라고, 좀 해줘 막 빡빡빡 우겨봐. 여러분들 그 경찰들이 만약 출동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이 친구들 이거 하는 동안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이나 관리해야 되고 할 것도 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실랑이를 하냐 이거. 실랑이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돌아가면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군인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랬냐고. 김상호처럼 학군교 갔는데 김상호한테만 초청장 검사하듯이 김상호한테만 그랬냐고. 본인들한테만 그랬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캡틴 김상호는 초청장 검사 같은 거 하고 학군교 들어갈 때 캡틴 김상호만 따로 검사하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물어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분들은 당연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당연한 규정을 통해서 여러분 제지가 된 겁니다. 당연히 돌아가야죠. 이건 이 사람들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요청하셨어요? 이런 꺼놓고 있었어요? 안 하셨어요? 정말 정확히 먼저 안 하셨어요? 정말 먼저 싸우고 욕설했어 안 했어? 자 욕한다고 총 쏘면 안 돼. 결론은 뭐야? 내가 욕한 거 인정한다는 거죠. 야 욕한다고 총 쏘면 안 되라는 건 내가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과정이 어떻게 있었겠느냐? 자 욕을 했다고 무조건 총을 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욕을 왜 해? 아니 욕을 왜 하냐고. 아저씨들 왜 욕을 했어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들어가지 말게끔 되어 있고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신원조사가 안 되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저씨들 왜 욕했어요? 아저씨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욕해요? 아니잖아요. 어떤 언쟁이 있었다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어른들이 한 거잖아요. 왜 욕해요?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저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 땡볕에 총 들고 더운데 민간인들 보면서 저 고생을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저 한창 어린 20대 자기 조카 같은 아들들 같은 애들한테 왜 욕했어요? 왜? 아저씨들 창피하지 않아요? 형님들 창피하지 않아요? 조카 같고 내 아들 같은 애들은 창피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고 이게 언론에 제보될 일이에요? 당신들 이렇게 하고도 깽판 부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제압당하지. 그래서 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고 여러분들 위병소에서 계속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징징대고 막 뭐 한번 해보세요. 초병들이 공포탄을 발사하자 남성들은 격분해 초병의 총기에 총에다 손도 댔어요.
총에다 손도 댔단 말이에요. 손까지 대고 강하게 항의하다 결국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총에다 손 대면 바로 머리에 구멍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포탄 쐈는데 손 머리 위로 안 대면 바로 머리통에 구멍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다고. 아니, 총을 쐈으면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야 되고 아이고 오해 이렇게 하는 게 문제지. 왜 화내고 왜 총을 잡습니까? 그랬으면 공포탄을 왜 쐈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잔뜩 쫄아 있는데 거기다가 공포탄을 쏜다고 사람들이 총에다 손대고 막 싸울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지? 아니야. 이미 시비 붙고 싸우고 있고 막 이미 뭐 야마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위험하다 라고 해서 공포탄을 쏜 겁니다. 아니,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라고 하는데 공포탄을 빵 쐈어. 그럼 어휴 왜 그러세요 하지. 벌떡 내려서 씨발 너 공포탄 왜 쏴 이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포탄 야 쏴봐 또 그렇게 이 아저씨들 뻔뻔해. 야 쏴봐 이랬을 거야 100%. 그러다가 결국 제압됐다. 결국 제압이 됐다. 당연히 제압해야죠. 당연히 제압해야 됩니다. 아니, 만약에 설명을 듣고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움직이려고 돌아간다, 그럼 이 친구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 시대입니까? 이 친구들이 뭐 민간인을 제압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백골단 옛날에 뭐 광주 5.18 민주항쟁처럼 막 지금 보이는 사람들 다 빨갱이고 막 때려잡는 거 배웠을 것 같아요? 뭐 충정훈련을 배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 듣고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오토바이한테 절대 공포탄도 쏘지 않을 거고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이 친구들도 민간인 상대 하도 많이 해서 이 친구들도 대충 알아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은 공포탄을 쐈겠냐 이거예요. 막 감정이 상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왜?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거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인터뷰하는데 목기부스 왜 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목기부스는 왜 하셨어? 물론 아프신 거 알겠어요. 아프신 거 알고 제압당하느라 좀 엎드린 거 알겠는데 목기부스는 왜 하고 하셨어 형님? 내 기분 돌려달라고? 자, 초병의 수칙입니다. 초병의 무기 사용식이에요. 자, 초손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고서는 보호할 수 없을 때, 뭐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어 상황이 급박할 때, 뭐 야간에 3회 이상 수화하여도 불응하거나 대답이 없을 때,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했을 때, 법령에 나와 있는 건데요. 초병의 무기 사용. 초병은 다음 각호와 같은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는 소총이나 도검 등을 모든 장비를 말한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책임구역 내 인원,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이건 또 아니겠지만, 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의해서 수하에 불응하거나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욕을 했죠. 아유 씨발 죽여버려.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아이씨 이런 식으로 했다거나 욕을 막 씨발 새끼 저 새끼 뭐 새끼 개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게 뭡니까? 위협을 당한 거죠.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총을 함부로 만졌어요. 이것도 문제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초병이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초병이 잘한 것도 잘한 거겠지만, 뭐 공포탄을 쐈니 안 쐈니 잘하는 걸 못한 걸 떠나서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초병들은요 이거 더 심하게 해야 돼. 사실은 만약에 안 되면 물러서십시오 3번 하고 바로 공포탄 쏴야 됩니다. 쏘고 오토바이 4차 엎드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바로 또 총 쏘고 바로 오대기 출동해서 제압해야 됩니다. 요구를 3번이나 했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는 봐주면 안 됩니다. 이제 저번에 우리 2함대 저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 2함대 유병수 한번 뚫리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타는 친구들. 그랬을 때 초병이 그냥 개머리판으로 뚝배기 날려도 돼요. 들어오지 말라고. 오토바이가 막 강압적으로 들어오려고 그런다. 그럼 몸통박치기를 해서 오토바이 넘어뜨려야 돼. 그게 임무 수행인 거야. 그리고 다쳤으면 나라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줘야 되는 거고. 정말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군이 그런 친구들을 칭찬해줘야 됩니다. 절대 기죽이면 안 돼요. 이 지휘관, 초초를 지킨 이 검문소 소장, 뭐 지휘관 절대 이 친구들 기죽이면 안 됩니까? 왜 그랬어라고 하면 안 돼요. 잘했다. 니네 고생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앞으로도 니네 무리하게 하거나 너네들 그렇게 막 위해를 가하면 공포탄 쏴도 된다. 지휘관을 믿고, 누구를 믿고 지휘관을 믿고, 고생했다. 너희들 잘못 없다. 포사연구 갔다 와라.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너 조치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사단장은 너희들을 믿는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나가야 돼. 언론을 무서워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민간인들을 상대하는 대민 지원, 이런 대민을 상대하는 위병 근무자나 이런 근무자들은 바디캠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국방부 앞에 있는 위병소나 이런 뭐 큰 대형 부대에 있는 위병소나 혹은 이런 그 민간인들 많이 상대하는 곳이 꽤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디캠을 지급해야 된다. 군에서 바디캠을. 그래서 이거를 다 기록을 해야 돼서
정당한 임무 수행의 초병의 권한을 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제압할 수 있는, 공포탄이 됐든 오드이가 됐든 바로 제압할 수 있는 바디캠을 지급해야 된다. 우리 군인들도 최소한 전 인원까지 줄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쓰면 되니까 유병 근무자들이나 민간인들 상대하는 곳에서는 바디캠을 지급하자. 자, 공포탄 한 발을 쐈는데도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뭐야 막 이러니까 한 발 더 쐈겠죠. 두 발을 쏜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한 발 빵 쏘고 어머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씨발 뭐야 왜 공포탄 쏴 이러고 한 발 더 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발을 쐈을 수도 있어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다 의무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무 지급. 민간인들 상대하는 유병 근무자들은 바디캠을 무조건 지급하자. 수방사는 지급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시위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자, 22사단 칭찬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22사단 KHTC 급식비 관련 정상 관련 공지. 자, 훈련도 힘들고 잘 먹지도 못하는데 내 돈을 또 가져간다고? 키팅 인성호야 이거 뭐야? 자, 영예급식비 지급이 되는데요. 자, 훈련 나갔을 때 돈을 뜯기는 것을 여단에서 해결하겠다. 어떻게 되느냐? 자, 계산을 해보니까 뭐 훈련 때 점심만 먹는다고 계산을 하니까 32,000원을 더 내는 이 어이없는 급식비 현실이 있습니다. 훈련 나가서. 자,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8월 달에 그냥 다 같이 급식을 먹읍시다. 아침, 점심, 저녁 배고프면 식당에서 다 드세요. 그때 우유도 나오고요, 후식도 나오고요, 다 증시도 다 나옵니다. 이 달은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영예급식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내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읍시다. 이거 만약에 안 그러면은 돈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제 좋은 생각이 드느냐?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라도 그냥 급식비 나오게 하고 돈 내라라고 하고 뭐 부대원이 손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내야지. 밥 먹은 거 뭐 내야지 어떡하겠어. 아유 뭐 군인님 하루 이틀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휘관과 참모가 먼저 야, 간부들이 훈련하는데 돈을 또 내고 밥 먹는 건 좀 아니다고 생각이 든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 그러면은 이 급식비를 영예급식비를 다 우리가 영내급식자로 인가자로 반영을 해가지고 다 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같이 맛있게 먹자. 병사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해서 또 병력들을 이해시키고 손해보지 않도록 고민하는 지휘관과 참모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돈 나갈 거고 돈 훈련 때 내고 먹고 또 어떤 친구도 훈련 때 밥을 강매한다고 뭐 입나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다 같이 신청해 버리고 이러한 의심을 없애자고 하는 거죠. 저는 매우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대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지휘관이 야 오해할 수도 있고 애들이 강매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공문도 뿌리는 이런 행동 자체가 부대가 참 이제는 부하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다. 부대원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나 일방적인 청구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나갑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간부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고민하는 이런 효율적인 고민을 하는 이번에 22사단 KHTC가는 이제 55연대죠. 여기가 쌍용연대죠. 이 호랑이 두 마리 맞죠? 55연대. 아무튼 KHTC 잘 준비하시고요. 좀 괜찮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공짜로 먹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영예급식비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새끼 또 맛있게 드시고 부족하지 않게 또 배고픈 간부들 없이 또 라면 끓여 먹거나 또 개인적으로 막 전투식량 사오는 간부들 없게 훈련하는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22사단. 자,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저는 약간 캡틴 김상호 효과라고도 봅니다. 왜? 캡틴 김상호가 맨날 훈련 나가면 돈 뜯어먹는다 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간부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윗사람들도 아는 거지. 야 이렇게 훈련 나가면 또 훈련 때 돈 낸다고 또 그럴 텐데 야 그럼 훈련 때 돈 내는 거 좀 아니지 않냐? 야 이거 저번에 KBS에서도 김상호가 나와가지고 훈련 때 바깥 뺏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안 될까? 군수과장?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부들이 돈을 더 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밥을 더 안 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야 좋아 진행시켜! 하니까 간부들이 밥도 새끼 맛있게 먹고 훈련도 또 효율적으로 하고 다 같이 입도 안 나오겠죠. 밥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부시도 다 나온다고 하니까 아주 매우 훌륭한 조치다. 자, 이렇게 많은 부대들이 캡틴 김상호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 간부들의 이러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런 지휘관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변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22사단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가 맨날 그 동해안 부대가 해체된다, 뭐 통합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시설본부에서도 근무했고 22사단에서도 근무해봤지만 여기는 시설비에 투자를 잘 안 해요. 왜? 어차피 좀 있으면 해체된다, 좀 있으면 없어진다라는 얘기로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간선 독신자수 제가 어딘 줄 아는데 정말 형편없거든요. 물론 지금 초임장교가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그 전역할 중이들이 있는데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5인 1실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동안 뭐 5인 1실 4인 1실 그 좁아 터진 방에 잠깐 한 1, 2주일 정도 산다고 하는데 너무 22사단이 지금 시설비에 투자가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지금 시설이 안 좋아요. 투자가 돼야 돼요. 이것도 좀 예산 배정을 좀 22사단에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사단은 뭐 해체된다 안 된다 얘기 나오고 시설비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뭐 없어지니 많이 거기다 경계 임무 어떻게 됩니까? 자 22사단은 유일하게 해안이랑 GOP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해안 경계 GOP. 어떤 소초는 해안도 하고 GOP도 해요. 어떤 중대는 어마어마한 이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는 부대고 정말 22사단은 안 뚫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도 없는데 어거지로 지켜왔던 거지. 군인들이 뼈를 갈아서 근무를 서서 지키고 있던 거예요. 정말로 22사단이. 자 여기에는 이제 과학화 장비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경계 근무 쓰는 친구들에게는 수당 조치가 빨리 이뤄줘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경계 라인이 너무 커요. 사단장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는 거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2사단 다 좋다 이거야. 사단장님이 경계작전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자꾸 지휘관들한테 음주부나 성희롱, 반부패 이런 거를 강조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매주 22사단 칭찬하지만 그렇지만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뭐합니까? 월요일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10계명을 외치고요. 수요일에는 반부패, 청년문화 정착을 또 10계명을 외치고요. 자, 또 금요일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10계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부하들은 훌륭하게 연대장하고 지금 초병 재진검무소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단장님이나 뭐 누구죠? 이거 참모장님 아이디어인가요? 이 10계명은 도대체 뭔가요? 이게 도대체 뭐죠? 월수금? 제가 방금 사단을 칭찬했지만 자꾸 이거를 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간부들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여기 뭐 사단장님 뭐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뭐 10계명을 다 듣고 이거 도대체 10계명은 도대체 뭐야? 참모장 작품이야? 사단장 작품이야? 인사참모 작품이야? 10계명이 도대체 뭐야? 10계명이 도대체 이런 걸 왜? 아니 부하들은 참 열심히 임무 수행하고 참 이렇게 더 아래 부하들 챙기려고 하는데 왜 사단에서는 왜 이런 헛짓거리를 하냐 이거예요. 이러지 맙시다. 이거 안 해도 간부들 안 해? 무슨 간부들이 원숭이야? 야 무슨 간부들 니네 다 뭐 원숭이야? 이거 매일 월수금 매일매일 이걸 하게? 한 번만 하면 되지? 아니면은 전입 비슷해 전입교육관이 이런 거 하면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월수금마다 이 10계명을 왜 외우냐고. 사이비야? 건전한 음주문화 10계명을 외웁시다. 하나님 아버지 음주 목적과 명분을 30단위로 되새기고 참석을 강요하지 않기. 아멘 할렐루야. 젖잔을 따라주고 이후 권하지 않으면 숙제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뭐야 도대체. 아니 뭐 사이비냐고.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된다. 사단을 그렇게 내가 칭찬했는데 사단장님하고 이 고위 지휘층들은 왜 이런 뻘짓을 하는가. 군천지라고요? 군천지지 군천지. 진짜 군천지다. 사이비야 사이비. 도대체 왜 이래. 사이비라고. 군천지. 자 캡틴 김상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전 러시아전 보면서 저번에 특전사 특집도 다루고 우리 군대 제발 바뀌어야 된다. 우크라이나전을 봐라. 도시 전투작전, 뭐 CQB나 시가전 이런 거 교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참호격투도 교육해야 된다. 결론은 이런 총검술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자 우리 군대도 드디어 우크라전 교훈을 담아서 도시 전투기술 확대한다. 육군 보병부대로 확대하겠다. 변화하고 있답니다. 자 전술이 발전하면 장비도 발전할 거고요. 그리고 장비의 필요성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점점 싸 제품도 쓰게 해주겠죠. 이게 우리 군이 전술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지휘관들이 전술이 안 바뀌니까 장비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싸제 장비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이 바뀌면 장비의 필요성이 나오고 싸제 장비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도대체 더 이상 우리 군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보병 전술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전술 그걸로 안 됩니다. 다 참호격투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다 참호격투 하지. 참호격투 안에서도 다 CQB나 그런 전술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투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 장갑은 카이만 장갑 같은 거 꼭 껴야 됩니다. 목장갑 같은 거 끼면 안 됩니다. 카이만 장갑 중요합니다. 다음 후속작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카이만 장갑. 아무튼 우리 군도 지금 변화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근데 또 문제가 뭡니까? 도시 전투작전을 우리 사단장들이 할 줄 알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 야 그게 맞아?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100%. 어떤 부대가 또 열심히 도시전투 훈련 만들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단장이 와가지고 야 그게 맞아? 사단장님 뭐 CQB 안 해봤으면서 그게 맞아? 사장님 이거 장비도 쓸 줄 모르면서 그게 맞아? 그냥 일단 짓거리는 거지? 사단장님이라면 또 괜히 야 이게 맞냐? 한마디 해야 되니까 부하들 믿고 그래 잘하고 있다 그게 맞냐? 부하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게 맞아? 야 이게 맞냐? 장비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